네, 안녕하십니까.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. 저희가 긴급하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난 6일이죠.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서 일가족이 탈북을 했습니다. 총 9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사돈지간이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발표를 어제 했는데요. 자, 저희가 그동안에 서해 5도에서 그러니까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그것을 거의 매달 한 번씩은 방문한 적이 있는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 지역을 촬영을 한 사진들이 있습니다. 마침 이번에 온 그 가족들이 항해도 강령군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죠.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강령군의 모습인데요. 이 연평도는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연평해전이 1, 2차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군사적으로 첨예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기순을 주목하는 이유는요. 사실 목선을 타고 동해안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서해안 NLL을 넘어서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또는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럴까? 첫 번째,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연평도에서 이 강령군까지는 불과 20여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. 특히 그 북한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섬은 연평도에서 4킬로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.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평도 바로 앞에 항해도 강령군 그 사이에는 장제도와 무도,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장제도인데 장제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해도 강령군, 이 장제도에 바로 누가 왔다 갔냐면 김정은이 왔다 갑니다. 2013년과 2017년 두 번이나 이 장제도에 왔다 가죠. 이 장제도에서 김정은이 바라보는 사진을 보면 연평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번에 기순한 이 가족들이 강령군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강령군에서 연평도까지 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장제도, 무도 이런 것들을 다 지나야 되는 거고, 물론 이 장제도, 무도의 근처가 아니라 더 옆에 더 떨어진 곳에서 이 경로를 내려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장제도, 무도, 김정은이 왔다 간 곳이기 때문에 장제도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에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여기에는 항상 북한 경비정이 서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들인데요. 망원 렌즈로 처음에 촬영을 한 거고요. 이 배를 편집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해서 보니까 북한의 경비정이 확연히 보이죠. 항상 이 자리에 늘 서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곳보다 굉장히 경비가 강화된 그런 지역인데 지금 이곳을 뚫고 기순을 했다라는 거죠. 그거는 바로 지금 정부 합동신문에서도 잠시 나온 이야기지만 이 기순의 이유가 바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의 굉장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그 감시와 통제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. 바로 그만큼 지금 이 경비가 강화된 또는 경비가 가장 철통과 같은 심지어는 연평해전이 있었던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경비정과 또 강령군이 갖고 있는 그 해안가의 군사적인 전략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경비가 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으로 탈북을 감행했다라는 거죠. 그만큼 북한 내부의 사정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. 자,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 강령군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. 저희가 망원 렌즈로 촬영하다 보니까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라는 구호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북한 마을에 그대로 보이고 있는 영생탑이라든지 모자이크 벽화가 다 보이고요. 자,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진 하나, 바로 이 목선이 지금 보이고 있죠. 해안가에 있는 목선인데 제가 3년 동안 이 연평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주면서 매달같이 이곳을 촬영했을 때 이 목선이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북한이 코로나 시기에 해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엄격히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 목선은 항상 해안가에 그냥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, 단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비정만 몇 척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목선을 타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이 해상으로 나오는 그 조업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. 또 이러한 목선을 통해서 물론 개조가 된 거이긴 하지만 이 목선을 통해서 연평도 지역을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. 특히 연평도 지역, 어떤 지역입니까? 서해 공무원이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 이렇게 나왔던 지역도 바로 이 연평도 NLL 부근인데 현장에 가보시면요, 이 연평도 지역은 조류의 세기가 엄청나게 강합니다. 야, 바다가 정말 무섭구나 할 정도로 밀물과 썰물에 이 조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. 소형 목선으로 어떻게 올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이
밀물과 썰물의 그 조류를 이용하면 정말 폭포수같이 파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, 그러한 조류의 영향도 그러한 조류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. 이 기순한 분들이 북한에서 한국 방송을 보고 탈북을 했다, 이렇게 이제 지금 언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연평도에서 주었던 페트병이 있습니다. 한국의 NGO 단체에서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냈던 그 쌀과 USB가 들어있던 페트병인데, 저희가 연평도 부근에서 주울 수 있었으니까 이게 결국은 북한까지 들어갔을 거다라고 추정이 가능하고요.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은 그 북중 국경뿐만 아니고 이쪽 안쪽 지역, 항해도를 북한에서 이제 땡해다라고 부르는데, 그만큼 국경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. 하지만 여기 지역까지 이제 남한 영상물이 더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조사했던 그 북한 내부의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에 관한 책을 보면요, 거기에 항해도 사리원과 해주에서는 남한 방송이 직접 수신되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워낙 남한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뭐 USB라든지 또 마이크로 SD 카드 이런 것들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, 남한 방송이 직접 수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. 또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남한 영상물을 보냐. 자, 최근에 이런 제품들, 이거는 그 MP5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. 우리는 뭐 예전에 이제 PMP라고 이제 했던 건데, 자, 뒤에 보시면 MP5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죠. 이거는 그 작은 영상물, MP3는 음악을 듣는 거지만 이거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소형 장비입니다. 자, 여기에 어떤 카드가 들어갔냐면 바로 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죠. 이런 소형화된 카드에다가 남한 영상물을 넣어서 보기 때문에 단속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. 그리고 이거는 북한의 전기 사정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뭐 건전지나 조금만 충전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니까요. 자, 이런 MP5들 북중 국경을 통해서 이제 북한 내부 안쪽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봤을 수도 있고요. 또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뭐 남한 영상물을 많이 볼 수 있는 장비는 바로 이 노트텔입니다. 이건 사실 노트텔 중에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좋은 제품인데, 자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죠.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. 이게 북한에서 이제 CD 알판이라고 부르죠. DVD를 알판이라고 부르는데, 이거는 보통 예전의 방식은 여기를 누르면 이 알판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, 자, 최근에 좀 좋은 것들은 뒤편에 한번 보시면요. 예전의 방식은 여기를 수동으로 여는 방식이었는데, 지금은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자동으로 DVD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크고 그래서 별로 인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제품은 최소한 북한에서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또 남한의 영상물들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. 자, 이번 기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.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,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. 그거는 뭐 국정원이나 또 우리 군 심리전단을 비롯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, 그리고 또 많은 대북 NGO 단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, 협력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나 바람이 있다면요,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남한의 정보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투입하고 또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. 자, 전방 지역에 대북 심리전을 하기 위한 모든 전광판을 다 철거를 했었죠. 뭐 지난 정권 시기 가짜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도발하는데, 우리만 그렇게 심리전의 모든 장비들을 철거를 했는데, 자, 지금 사진 보시면 김정은이 장제도를 왔을 때 자기 육안으로 이 연평도가 실제로 보이는 장면입니다.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연평도에 정말 대형 스크린, 주민들도 그냥 뭐 망원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봐도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남한의 모습들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가장 중요한 거, 북한 주민 알면 바뀐다.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보여주는 이번 사례인 것 같습니다.